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네, 한국 퀴어신학 아카데미에서 보내드리는 퀴신팟입니다. 저는 강민이고요. 스누피입니다. 샘물입니다. 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정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어김없이 샘물님께서 퀴어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Q News Collection. 어떤 뉴스인가요? 첫 번째 소식은 광주와 부산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더불어서 두 번째 소식. 트랜스젠더 에디님의 이야기를 담은 에디 앨리스를 개막작으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제30회 인천 인권영화제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부산 동구의 게이거리라 불리는 곳이 아파트 재개발로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에 인근 극장에서 만남을 가지던 이들이 많았고 월세 등을 이유로 현 위치에 자리 잡은 가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산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어떤 거리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묶음의 소식이었고요. 바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뉴스 단신 같은 게 쭉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건 조금 깁니다.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지난 5월에 유튜브에다가 이재명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에 의해 이재명의 발언을 왜곡하고 유포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성남시장일 때 한국여성대회에서 금융기관의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여성 구성원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또한 남성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언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고 영상도 발언 그 자체를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그 직원에게만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퀴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본인 이름을 건 유튜브겠죠? 그쵸? 근데 한 발 또 빠졌네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좀 약간 마음이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30%를 하는 게 허위사실 유포라서 그게 문제다. 네, 그렇게 고발을 했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허위사실은 허위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결국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대통령은 성소수자를 30%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맞아요. 이거를 집권 여당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지금. 네, 심지어 그게 2017년에도 한번 해명을 했고 이번에 한 번 더 민주당 관계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명백하게 우리는 성소수자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한 발 빠진 거죠, 거기도. 네, 그러니까 전환길도 꼴보기 싫은데 그렇게 말한 집권 여당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소식에 광주 퀴어문화 축제 무등 봤는데 조형물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 산 정상에 있는 무등산을 이렇게 네. 무지개색으로 만든 거. 네. 진짜. 그거 진짜 멋있던데요? 진짜 진짜 아이디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정도. 그러니까요. 다음에 인천에서는 뭘 해야 될까? 인천 계양산. 계양산? 그 조형물의 크기가 얼마나 거였어요? 무릎 정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정도. 허벅지 무릎 네. 허벅지 이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옆에 사진 찍기가 너무 진짜 무슨 정상에서 그러니까요. 사진 찍는 거 같이 막 그렇게 돼 있는. 멋있었어요. 저는 광주 키퍼가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재민아이한테 시켜봤어요. 네? 그 키퍼 기사를 하나 링크를 주고 4컷 만화를 그려줘. 그려줬어요. 어때요? 잘 그렸나요? 근데 4컷 만화인데 그 4컷마다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518 이상한 단어가 써 있었어요. 본문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그 글씨를 다운표쳐서 이 글씨를 광주 퀴어문화 축제로 바꿔줘. 그것만 바꿔줘요.
좀 많이 저기 했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괜찮음직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판단을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좀 괜찮으시면 저기 한국 퀴어 신화 아카데미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AI가 만든 거라고. 네, AI가 우와. 만든 거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이거 약간 저희 SNS에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만화로 만들어서. 우와! 잘 근데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는데? 네컷 만화를 그려줘만 는 거예요. 진짜요? 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 이거 제가 SNS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되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글씨가 원래 AI가 생성하는 것들이 글씨 오류가 이상하잖아요.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제미나이가 그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아 완전 와. 개선됐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괜찮은데. 재미나이 고생 많이 한다. 지난번에 제미나이 하니까 지난번에 AI가 말해주는 저희 사사쇼에서 해드렸잖아요. 네. 그거 조회수가 여태까지 중에 가장 빠르게 진짜로? 정말요? 100회가 넘어 야. AI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런 봐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100회를 좋아해야 돼? 이번엔 재미나이 넣어서 해볼까요? 평소 생각하면 그럼 이번엔 재미나이를 넣어서 해주세요. 제미나이를 넣어서 한번 우리 말하면서 괜히 재미나이 넣자. 겨울 뭐 송년회 이런 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잘한다. 아무튼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어디 올려주세요. 네. 네, 요거 뭐 들으시는 분들 볼 수 있게 링크로 링크?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뭐 링크 네,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되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한국 개신교를 표현하는 네코뉴스. 다음엔 그걸로 가시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혐오 행동하고 막 이런 뉴스 올려놓고 그쵸. 기사들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네컨 해놓고. 뉴스를 해달라. 아니면 아예 기사를 주지 말고.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네컨 더 뉴스를 재밌지 해달라. AI의 일반 인식이 어떤가? 네. 그것도 괜찮다. 재밌겠다. 괜찮다. 한번 여러 가지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퀴어 뉴스 샘물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nto the queer theology. 자, 이번 시간 빠질 수 없는 저희 귀신팟에서 빠질 수 없는 순서입니다. 고상균의 사사쇼. 좋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쇼를 자신감 있게 외치시네요. 이제 1년이 되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세 분들도 되게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될 수 있어 좋네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걸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사사 쇼할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대중교통에서 하지 마시고. 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저도 책 하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겨울이니까 이럴 땐 좀 책 하나를 아마 읽어보면 좋지 않아요. 물론 이게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번역이 안 된 책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도서관에 이런 책들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럴 때 주문을 하세요. 신청을. 네, 주문을 해가지고 그 책을 받으시면 되죠. 네, 미리 말씀드린데 오늘은 제가 책 하나를 가져왔고 이 책은 지금 현재 학생이신 샘물님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진짜요? 가져왔습니다. 대박이다.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와,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일부러 있어? 그렇게 챙겨 온 겁니다. 아니 잠깐 겉표지에 한글이 없어요. 네. 내부에도 없습니다. 와, 되게 이분 방학 때마다 저기 학기 때 헬라어 독일어 하시는 분인데 곤란한데. 아시겠죠? 근데 되게 읽기 싫게 생겼네요. 근데 이게요 내용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학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독일어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떠듬 세워라 내워라. 아니에요. 한 번 갖다 놓고 세워라. 아니에요. 내워라. 이거 아니요. 저는 이것도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읽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약간 주석서나 백과사전까지 아니죠. 주석서에 가까운 거기도 여러분 주석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읽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성서권 장들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토라 퀴어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토라 퀴어리. 예. 굉장히 흥미로워요. 무슨 뜻이죠? 퀴어는 퀴어리니까 토라를 퀴어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를 퀴어스럽게 이렇게 보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퀴어링이라는 그런 거랑 겁니다. 비슷하다고 근데 여기 이게 보면 생각합니다. 부제로 붙은 게 위클리 커멘터리입니다. 그건 뭐죠? 주간 네. 주석?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우리로 치면 주 단위로
그래서 성격 공부한다던가 네. 아니 학교에서는 세미나를 한다던가 할 때 사용하는 또 교재로 돼 있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게 권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그래서 이걸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우와. 1년의 과정인가요, 그러면? 뭐 저도 이걸 1년까지는 읽어보지 않아서 근데 완전히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볼게요. 그건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몇 챕터까지 네, 그렇게는 제가 보지 있을까요? 않았었어가지고 만약 그렇다면 진짜 대박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거를 진짜 약 60 챕터니까 1년, 되게 1년에 그러네요. 네. 되게 1년 딱 되겠네요. 1년 8주.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된다면 일종의 우리 왜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걸로 기초로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대학 그 박사과정 하면서 봤었던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제목이 말씀 주고 있듯이 토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토라를 어떤 퀴어적 측면에서의 어떤 재해석, 적극적 해석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장들마다 저자들이 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저자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이 참여한 저자들의 성정체성도 굉장히 다양한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되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토라라고 얘기하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우리가 레이기로 상징되면 또 이제 그 혐오 진영에서 엄청나게 활용해 먹고 또 창세기 1장 2장 하면 또 뭐 얘기합니까? 혐오 진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섭리 네. 예,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토라는 흔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토라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그럴 수 분들 있겠다. 있을 예,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가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마무리하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라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세 오경을 흔히 말하는 네. 그러니까 왜 그 성서의 오랜 전통에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 오랜 전통에서 말하는 5개의 책. 그럼 뭐죠? 창출 레민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것을 토라라고 하고요. 토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무슨 뜻이죠? 법이라는 뜻이죠. 법. 네, 그 법, 율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히브리 성서는 토라 이게 법이고요. 그다음 케투빔, 느빔 이렇게 해서 3개 구분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느빔이라고 하는 건 예언서. 케투빔이라고 하면 시가서, 성문서, 성문서 배운 사람 오. 그렇게 3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 토라라는 가치가 가장 먼저 성립된 거고 그리고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에서요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로 우리말로 번역된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성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 66권이 확립되지 않았죠. 네. 그럼 그때 우리가 보는 성서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 그건 뭐겠어요? 그게 토라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오경이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전적 지위를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에 대한 재해석은 다시 말해 무엇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전통, 그러니까 히브리부터 시작하는 기독교 오래된 전통을 전복적으로 재해석하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고 여겨지는 문서들을 재해석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책.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소자 혐오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요 구절들 있죠. 그 구절들을 전면으로 뒤집는 그런 언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통상의 교회에서 우리나 한국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예를 들어 디나의 강간 디나가 되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에 또 있죠. 여기 지금 계신 분은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진 분 계신데요. 디나가 누구냐? 모르겠네. 네, 이런 건 여러분 제발 성서 좀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성서 볼 때 지금 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다고 할 때 대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의례. 네. 뭐 너희는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뭘 입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나오는 거 대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런 게 왜 혐오 진영의 언어가 돼야 돼? 아니거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건요, 이 책에 대한 그 설명의 앞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어땠냐. 사실 그게 우리가 되게 보면 의리딱딱하고 막 대단히 막 경직되고 남성 중심이 이럴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도 대단히 그렇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일단 되게 다이나믹하고 민주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예전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거나 가부장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부장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권위, 그걸 해체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여성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고 성소자도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뭐 이렇게 하나만 아주 맛보기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장이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을 얘기하면 흔히 이제 1장, 2장을 얘기할 때 한국교회에서 되게 강조하는 얘기는 뭐죠? 남자와 여자가. 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있다고 그게 니네 말이 맞다고 쳐.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만 있어? 그 내용이 거기에 핵심이야? 아니야.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핵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안 나오는 얘기를 왜 니네는 다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어? 왜 그렇게 얘기를 너의 상상력을 한정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창세기 2장과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창조하는 이야기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 2장 3절 이후에는 어떤 게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과 함께 창조사학을 같이 하죠. 그게 뭐죠? 동물과 막 이렇게 만들면 사람인과 같이 이름을 짓는 일을 네. 사람이 같이 참여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 이후에는 창조사학에 하는 인간도 동참하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걸 그 1장을 만든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땐 뭐와 뭐로만 만들었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도 이렇게 다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양성 속에 어떤 게 깃들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LGBTAIQ 플러스 등등등 이성애자를 포함하여 이런 온갖 다양성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깃들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토라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대단히 딱딱하고 약간 좀 근엄하며 혹은 반성소자스러운 어떤 그런 해석에 되게 우리가 이미지가 강력한 토라를 그거 아니야. 성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09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사실 지금으로 보면 그래도 꽤 오래 전입니다만 사실은 아직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담론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죠. 네, 거의 없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퀴어 성서 주석 정도가 이제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퀴어 성서 주석은 이거보다 더 전일 겁니다. 나온 게. 그렇게 보면 이런 책들도 한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긴 쉽지 않습니다만, 네, 한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좀 언어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한번 이런 책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서관에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뭐 가까운 분들이랑 같이 공부도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고요. 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퀴어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상입니다.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네. 요거 샘물님이 이제 선물로 가져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요거 한 강을 맛배기로 저희가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그러니까요. 들어야겠다. 이거 그러면 샘물님의 사사시점을 해야겠다. 일단 제가 종강을 해야 됩니다. 제 종강까지는 전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개강하면 또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방학 때 내년 해야죠. 2월이죠. 방학 때. 네. 내년 1, 2월에 조금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그럼 내년 2월에는 1월에 공부하시고 2월달 저희 퀴즈팟에서 한강 맛배기로 저희가 좋아요. 만나볼 수 있나요? 샘물님의 특집 사사쇼. 아, 좋습니다. 그때는 좋다. 샘물님의 특집 잠깐만요. 사사쇼. 그건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뉴스 시간에 다룰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기대해 주시고 혹시 모르죠 그날 또 좋은 강의가 이어지면 60강이 또 6시간 쭉 가는 거죠. 예. 그 제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사사쇼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책은 토라 퀴어입니다. 토라 기어리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샘물님의 사사쇼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신 우리 고상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call the Q history. 네, 이번 시간은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퀴어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퀴어 히스토리. 오늘 소개해드릴 역사는 핑크 트라이앵글입니다. 핑크 트라이앵글. 들어보셨는지요? 버뮤다 트라이앵글은 들어봤어요. 슬픈 이야기죠? 네. 슬픈 이야기네요. 저 핑크- 노래가 뭐예요? 네? 아니요 노래 부르시길래 저게 무슨 범죄가 노래인가.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고 어느
배지 같은 데서 봤어요. 뺐지. 네. 네네. 그 게이 관련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배경은 히틀러 그렇죠. 시대 나치 정권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이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했죠. 독일 형법이 있었습니다. 1871년 제정된 독일 형법 175조는 남성 간의 성행위를 범죄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히틀러 집권 이후인 1935년 나치 정권이 이 법조항을 대폭 강화해서 이제 확대 적용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교 행위뿐 아니라 동성애적인 행위, 뭐 기싸라든지 포옹이라든지 동성애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상을 했다. 이런 것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1933년부터 종전될 때까지 1945년 사이에 약 무려 10만 명의 남성이 체포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5만 명, 굉장히 많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이제 징역형을 받기도 하는데요. 징역형 이후에도 예방적인 구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 남성들을 다른 수감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슴에 분홍색 역삼각형의 모양의 이제 배지를 죄수복에 달게 되는 거죠. 분홍색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종전 후에도 1945년 이후에도 이 형법 175조는 유지되는데요. 이게 완전 폐지된 거는 1994년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너무 최근인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 핑크색 역삼각형 모양의 상징은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됐죠. 근데 이거를 이 의미를 전복해서 사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퀴어라는 단어 역시 예전에는 퀴어들을 향한 굉장히 혐오적 발언이죠. 모멸감 섞인 단어지만 우리가 지금 전복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처럼 액트업이라는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액트업이라는 운동에서 이 분홍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합니다. 똑바른 분홍 삼각형으로. 그래서 나치는 이 삼각형의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이 수용소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임을 했다면 액트업은 이제 삼각형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해서 굴복하지 않겠다, 투쟁하겠다, 행동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이제 상징하며 이 모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픈 역사이기에 이것을 기념하는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강제 수용소 기념관에도 퀴어 희생자들을 기리는 분홍 삼각형 모양 기념패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베를린의 게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기념비도 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미국에도 트윈픽스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거대한 분홍색 삼각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수마일 밖에서도 몇 킬로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그렇게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 지구 디스트릭트 카스트로에도 분홍 삼각형 공원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 박해받은 동성애자들을 기리는 최초의 그런 영구적인 독립 기념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5개의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화강한 기둥들이 이렇게 공원에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는 분홍색 역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기둥들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해당한 1000여 명의 동성애자 남성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미국 서부 놀러 가시는 분들 이곳에 돌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가 아직까지 이어진다는 것 슬픈 현실이죠. 올해입니다. 2025년 3월달 트럼프가 반 DEA 정책, DEA는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반 DEA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제 분홍 삼각형 위에
아니요라는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빨간색 원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 아니요라는 거를 겹쳐진 분홍 삼각형 위에 아니요 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사진을 링크를 올려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분홍 삼각형 핑크 트라이앵글의 아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핑크 트라이앵글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이제 나치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어떤 탄압의 어떤 상징으로만 쓰였다라는 어떤 되게 단편적인 것만 알았는데 뭔가 그렇게 길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이어지는 역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드러냈었던 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히르슈펠트라고 하는 그 성거학 연구소라고 하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했었던 세계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근데 그게 2차 대전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이미 설치가 돼서 독일에서는 활발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히르슈펠트 자체가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치는 그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키워 나갈 때 의도적으로 지역에서 그 우파들이랑 결탁하면서 사회주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공격의 일선에 서서 그러니까 전면에 서 있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는 우익 정당들은 그런 짓을 차마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막 돌격대 가가지고 막 백색 테러하고 사회주의자들 막 때리고 막 린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이들과 손을 잡는 방식으로 지역에서 힘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일부러 뭐 우리는 사회주의자 정말 우리는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나치 성장의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집권한 다음에는 아주 공적으로 사회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막 하고 그런 식으로 뭐 규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었고 그래서 성과학 연구소도 그냥 강제로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히르슈펠트도 그래서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떠돌다가 죽어요. 뭐 그렇게 되죠. 제가 2017년에 그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 남부죠. 그 되게 유명한 포로 수용소잖아요. 아우슈비츠는 이제 그게 독일 이름이고 그 지역 이름은 오슈뱅쯤이라고 하는데 있는 수용소를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우리에게는 왜 유대인에 대한 학살에 대한 되게 중요한 어떤 지역으로 늘 나오는 데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존재로 죽었던 근데 되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말고 그 한 집단은 폴란드의 정치범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폴란드에서도 그것도 결국은 이제 좌파죠. 그래서 폴란드를 나치가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지금 이번에 그 내란의 겨울에 했던 것처럼 좌파를 일거에 척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포로수에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한 세력으로 잡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분홍색 별을 붙여서 삼각형을 붙여서 잡아넣은 성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 수용소 시설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어디 건물에 가면 이렇게 분홍색 별로 되어 있는 그게 있고 들어가면 밝혀낼 수 있는 한 그 수용소에 있었다가 살해당한 사람들이 벽에 쫙 걸려 있습니다. 사진이 걸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 보면 여기 다 예외 없이 그 말씀하셨던 분홍색 별이 걸려 있죠. 독일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왜 게이,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10만 명 추산이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포함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학살당한 사람을 7만에서 수십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7만이 최저고요. 수십만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가족도 있고 막 이러니까 누가 잡혀가서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기록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이들은 어떻게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있고 그래서 지금도 2차 대전 이후에 실종 상태로 된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로 끌려가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독일은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되게 훌륭한 어떤 그 고민을 사회적 고민하고 반성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었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 뭐 이런 걸로 해서 왜 우리는 되게 자유로운 나라야. 뭐 이러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되게 양질의 노동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 밑거름 돼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경제력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흔히 말할 때 이민자의 뭐 이상향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이제 지금은 또다시 뭐 앵글로색슨 남성, 그리고 나이 많은 중장년 앵글로색슨 남성이 우리의 사회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그냥 다 꺼져. 지금 이제 이민자도 다 안 받아들여, 뭐 망명도 안 받아들여. 지금 성소수자도 그딴 식으로 탄압해, 뭐 군인도 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안타깝다는 말로 좀 표현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더 마음이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죠. 그것을 얼만큼 널리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순서 핑크 트라이앵글에 관한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ueer in culture. 자, 오늘 마지막 순서 우리 승필님께서 준비해 주신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콘텐츠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콘텐츠는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김승섭 교수님 파란 책이죠. 맞아요. 2017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유명해서 사실은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 김승섭 교수님이라는 분은 보건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단순히 보건학만 전공한 게 아니고 이제 보건역학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학이라 하면 그 사주팔자입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돼서 이 보건이라는 행위가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뭐 그런 데까지 조금 확장시켜서 연구하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라고도 또 평가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건과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책에서 내용 그 주된 주장은 뭐냐면 개인의 질병과 고통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래서 각종 통계랑 연구,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제도가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걸 왜 퀴어 문화 콘텐츠로 가져왔냐면 이제 여러 분류의 그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노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 청년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챕터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읽고 나면은 그 혐오 세력들이 말하는 그 어떤 그 혐오 논리에 되게 대응할 만한 그 내 안에 힘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논리들도 생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막 게이 뭐 얘기하면서 에이즈랑 연결시켜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에이즈가 창궐하고 사람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김승섭 교수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혐오가 강해질수록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에이즈에 노출되는 확률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숨기고 은폐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질병이라는 것들이 확산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혐오가 차별이 없는 사회였다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고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으면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질병의 분레를 끊어낼 수 있는 그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막 뭐 에이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는 너네를 반대한다 이런 말은 완전 진짜 바보 같은 얘기. 그러니까 사실도 아니지만 어떤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이너스다. 그쵸.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해가 되는 상당히 그 건강적으로 보건적으로 해가 되는 행위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그 혐오와 차별 또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그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쭉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거는 실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 되게 엄청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딱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연대와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 책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책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입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네. 들으면서 되게 약간 희망적인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 약간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아까 혐오 세력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혐오 세력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자료, 근거, 논리를 이 책이 소개해 주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혐오 세력들이에게 이분들이 건강을 챙겨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건넸을 때 돌아올 대답이 무엇일까 예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 마땅해 라는 걸 가능하게 하는 지금의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없어져도 될 존재로 여기는 인식, 그 인식이 그 혐오 세력, 보수 기독교, 극우 세력들의 근간에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왜 이민경 선생님이 옛날에 썼던 우리에게 계보가 있다? 뭐 이런 책이 있었죠. 그게 왜 그이가 얘기했어 왜 그 페미니즘 리부팅 시대에 그 새로 시작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그게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서 되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천착했는데 우리도 봤더니 우리에도 계보가 있다,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남성 중심의 언어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 사회적인 통계, 뭐 사회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수가 뭐 이성애 중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만 맨날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부합되는 사회적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그러면 저는 그거로도 되게 많은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존재들이 어떤 존재를 혐오한다고 하면 우리는 왜 그 혐오하는 존재에만 왜 이렇게 쏠리냐 마음이. 그러든 말든 우리한테는 이런 데이터가 있고 우리한테 이런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들으면 그래서 한편으로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드는 것도 한편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그러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우리에도 소중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라는 것을 가지는 것도 저는 소중하다. 네,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 데이터와 역사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로서는 중요한 가치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책이 읽기에 어렵거나 그러진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분이 정말 쉽게 썼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아주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스누피님께서 1년의 책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쉽게 잘 썼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셨고요. 스누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매 회마다 언급하는 저희의 첫 번째 책, 키워스를 신학하기. 지금 절찬리 판매되고 있죠? 네, 관한 소식입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국내 주요 3대 온라인 서점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12월 한 달간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12월 한 달간 영품문고 4개 지점에서 주요 4개 지점에서 저희가 독립출판물 도서기획전을 하는데 거기에 오프라인에 저희 책 역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 4개 지점이 어디예요? 영풍문고 종각 종로 본점, 분당 서현점, 동탄 롯데점, 광복 롯데점, 여기는 부산입니다. 광복. 이렇게 4 지점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탄 사람들 좋겠다. 너무 놀리는 것 부럽습니다. 같이. 저희 인천에는 없는 인천 부럽지?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2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